코리아 백샷입니다. 박근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이슈들 뽑아오셨는지 한번 보죠. 2,300원. 예. 네. 그러니까 97,7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가. 네. 어제 그 삼성전자 언론 보도 타이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문구는 전원 구출이었습니다. 전원 구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다 플러스가 됐다. 네. 보통 예전에 이제 밈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죠. 뭐 5만 원대 뭐 구조대 언제 오나요? 뭐 50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60층 구조대 언제 오나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100층을 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너무 이제 박수를 한번 좀 진짜 치고 싶긴 한데 내년에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기록했던 그 역대 최고 실적을 내년에 뭐 경신할 거라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역대 최고 기록을 네. 질주하지 않을까. 2018년도에 한 58조 원 정도가 역대 네. 최고였었는데 내년에 한 62조 정도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지가 저는 사실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섞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순수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실적을 봐야 되는 거라. 어쨌든 두 회사 모두 뭐 이 주가도 좋잖아요. 워낙에 두 회사. 네. 네. 오늘 아까 보니까 프리마켓에서는 살짝 약보합이었는데 네. 글쎄요. 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넘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하면 자 어제 사실 지수를 2% 코스피를 2% 중반 그러니까 2.5% 가까이 이게 급등을 시켰던 배경 중에는 사실은 물론 반도체 주 현대차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컸죠. 네. 어제 시장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보셔도 정말 됩니다. 오랜만에 올랐기 네.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도 이제는 좀 약간 한숨 좀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약간 심도 있게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건지 그죠? 자, 정부 규제 프로 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 규제도 손실. 이 기사는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이제 어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요. 태양광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진흥 지역 안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농업진흥 지역 외 구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8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뽑기가 그러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 간격이 지역마다 100m인 곳도 있고 1km인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을 규제를 풀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폐자원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리튬이나 폐배터리들을 갖고 와서 그걸 재가공해서 또 폐 배터리 안에서 또 그 히토류를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금도 심지어는 빼는데요.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걸 좀 풀겠다라는 게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2차 전지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 저희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뉘앙스로 방송을 좀 해드렸고 어제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LNF가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FP 양극재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한 업체고 그렇죠. 뭐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좀 일주일 좀 앞당겨지면서 약간 좀 주가에 해프닝이 좀 있긴 했었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2년 넘게 한 2년 반 정도 고가권에서 2년 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격의 어떤 본격적인 반격이 또 주가 입장에서 반등이 나올 상황이고 워낙에 지금 증권가에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켜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사님이 다음 주 중에 한번 기획성으로라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업체 부품이죠 이게. 네, 부품. 실리콘 링 공급을 타진한다. 공급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콜 테스트 좀 하고 그러나 보죠? 하고 있는데 이거 두 번째 이슈로 다룰 건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나 머티리얼즈가 TSMC 실리콘 링을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양이 미미한데
콜 테스트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근데 있죠? 비포 마켓으로 넣느냐, 애프터 마켓으로 넣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애프터 마켓으로 넣으려고 지금 거의 뭐 다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어제 앱장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두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자동차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어제 오른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의 관세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어떤 밸류가 어떤 가치가 좀 낮아졌다. 눌려 있었죠. 눌려 있었다. 그걸 네. 전제 조건으로 갖고 가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써 있는 이런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여기서 그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한 부분에서 이게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일 것 같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 이게 원래는 독일 그 건축가가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해서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표현한 걸 요즘은 악마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계약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계약할 때 어떤 느낌을 이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표현하냐면 이제 가로쳐서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계약은 잘 된 것 같은데 부속 조항에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어서 이게 좀 깨름직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좀 표현을 했고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영업이익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한 뭐 25% 이상 좀 다운돼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격이 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계약은 잘 된 것 같은데 부속조항 이상한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는 미친다. 이제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네. 9월 판매 네. 실적은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의 그 왜곡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아니라 판매 대수거든요. 사재기 이런 부분들이 좀 판매 보이는 대수인데 거죠. 네. 이제 전기 대비 증감률 보면은 뭐 국내, 해외 그다음에 토탈로 봤을 때도 10% 이상 8월 달 대비해서 9월 달 현대자동차가 10% 이상 이제 많이 팔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18%, 해외에서는 6%, 그다음에 토탈에서는 8.3%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현대자동차 관세 때문에 힘들다는데 뭐 9월 달에 판매 이렇게 좋은데 영향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판매 대수인데 왜 많이 팔렸냐면 미국 소비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사자.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판매 대수가 현대 자동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좋긴 다 했죠. 좋았어요. 근데 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주력 그 자동차라고 했을 때 아이오닉 5를 지금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5를 지금 얼마나 싸게 파냐면 이게 현대차 주력입니다. 그 전기차 중에 9,800달러를 인하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9,800달러. 그다음에 내년 이제 26년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자동차는 9,800달러를 인하를 해주고 조금 재고성이 있는 25년도 모델을 샀을 때는 일단은 그만큼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현금 인센티브 7,500달러를 차를 사면 7,500달러를 현대자동차가 페이백을 해줍니다. 근데 네. 이게 뭐 막 몇십만 달러 자동차가 아니라 가격이 이제 시작가가 35,000에서 이제 48,000, 최고급형은 48,000, 그다음 시작가는 완전 기본형 35,000달러 그 가격을 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모델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깎아줘서 판매 대수로 채우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8% 정도인데 이게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자동차를 거의 10,000달러 정도를 깎아주고 뭐 7,500달러 정도를 사면 현금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대차만 미국에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그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사실 경쟁 좀 위에 있죠. 도요타 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도요타는 지금 이미 얘네들은 15% 저 관세 인하 이걸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아마 할인을 해주는 거는 아마 점유율을 유지를 하려고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쪽에 치킨 게임 비슷한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이제 이런 버티기를 과연 이제 얼마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상대가 도요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리고 도요타는 그 동안에 이제 뭐 렉서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위주였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순수 전기차도 걔들도 내놓고, 전기차 한지 하니까요.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어쨌든 선점을 도요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선점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참. 그런데 최근 뭐 주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좀 이거를 리즈너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나오는데요. 현대차 주가랑 매출액 수익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랑 비교를 한 거네요. 제가 이제 현대차를 이슈로 최근에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 코리아 빅샷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을 수 있고 기관의 수급도 있을 수 있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출액 순이익률이랑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월봉에다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월봉으로요? 네, 이게 월봉인데 여기가 이제 25년도고 이제 앵커 쪽 계신 곳이 이제 2010년도인데 그 어떠한 기준이 되는 어떤 뭐 지표보다도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100억을 팔았는데 거기서 이익률 얼마나인지 남겼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현대 자동차의 주가 흐른 거 가장 그러네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이제 주가에 근사치를 제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출로 생각하면은 매출 저 위에가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현대차 주가와 매출액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네요. 좀 합리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 지표를 이제 주가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아마 주가를 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시차도 비교적 좀 보니까 시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네. 예. 매출액 순이익률. 이번에 3분기 실적 이제 현대차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이번에 현대차 매출액 실적 나왔을 때 매출액 순이익률 요것도 다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현대차 생각했으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현대차 아마 현대차 이렇다 그러면 기아차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되게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짜실 때 현대차와 기아차 이 자동차 관련돼서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또 오늘 이사님이 또 가져오신 네. 또 굉장히 좋은 자료 하나 또 봤네요. 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하나머티리얼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재료기 때문에 장중에는 적용이 안 됐고 일단 장 끝나고 이제 앱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실리콘 링이 무엇인지를 뭐 대부분 우리 뭐 일일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각이나 증착 공정에서 이 실리콘을 잡아주는 링입니다. 실리콘 테두리를 잡아주는 링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인 거죠, 이거는? 소모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모품은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체를 할 때 공정 자체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교체를 최대한 좀 안 해야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튼튼하고 좋은 걸 쓰고 그렇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걸 갈 때 공정 계속 멈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제 이거를 교체 주기가 긴 걸 이제 원하는데 내구성도 좋고. 네, 맞습니다. 내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머티리얼즈가 TSMC에 공급을 일단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포어 마켓입니다. 비포어 마켓. 비포어 마켓은 뭐냐면은 뭐 이런 식각이나 증착 기업 그 장비들이 갖고 들어가는 걸 이제 비포어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프터마켓은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냥 자기네들이 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와이퍼가 달려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포 마켓 제품이고 그렇죠. 내가 카센터에 가서 산다. 그건 이제 애프터 마켓입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TSMC에 비포 마켓으로 소량이지만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장비사를 통해서.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은 애프터 마켓으로 TSMC가 따로 이제 이걸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사상으로는 실리콘 링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실리콘 링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걸 더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실리콘 링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더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사상으로는 일단 실리콘 링이라고 나왔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TCK가 전 세계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TCK가 그 주가가 이렇게 높은 편인 거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점유율을 기록하고 이제 근데 TCK는 원래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자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앞에 이제 T가 이제 도쿄거든요. 이제 밑끝에는 K가 이제 코리아고.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일단은 뭐 관련 하나 머티리얼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오늘 너무 시초가를 높게 띄우면 좀 오늘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적당선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 좋은 느낌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실리콘 링이 지금 여기 보니까 실리팩스라고 하는 이게 램리서치가 만드는 제품 이름이 실리팩스인가 램리서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실리팩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쪽은 이제 비포 마켓이겠죠. 비포 마켓? 네, 비포 마켓 장비사니까 자기네 자회사인 실리팩스 거를 넣어서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램리서치가 네, 실리팩스 네, 거를 자기네 자회사 네, 거를 네, 해가지고 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 머티리얼즈가 애프터마켓으로 해서 지금 이제 비포 마켓은 들어가고 있는데 비중이 작다라는 거고. 네. 그럼 이게 애프터마켓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 KNJ, 월덱스는 이제 애프터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동안에 비포 마켓이었는데 애프터마켓으로 간다. 정말 소량이니까. 소량이었는데 이제 비포 애프터 마켓으로 이제 TSMC 그쪽으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은 비포 마켓에 비하면은 완전히 다른 그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장비사를 안 거쳐도 되니까 이제 품질만 되면 이제 저쪽은 램 리서치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프터마켓에서 품질만 인정받으면 장비사랑 뭐 이런 관계 없이 그냥 이런 뭐 그러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TSMC의 이 실리콘 링을 납품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없어서 이제 이번에 시작을 하려고 해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동안은 이제 다 그 먼저 장비를 비포 같이 마켓으로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근데 램 리서치가 TSMC가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공급망에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그건 또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은 현재로서는 좀 볼 수는 없다. 이제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이제 하고 그러겠죠. 있는 거니까. 네. 뭐 자기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퀄 테스트가 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네. 그러게 따지고 보면 이제 TSMC가 그만큼 지금 공장 가동이 워낙에 높으니까 네. 이런 소모성 부품에 대한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거는 결과를. 이런 거는 그럼 투자할 때 미리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제 납품이 확정된 다음에 들어갑니까?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자체의 올해 이제 뭐 3분기, 4분기 실적을 뭐 증권사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오른 것은 좀 주가 좀 부담성이 있고 오늘만 봤을 때는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시초가 너무 높게 넥스 트레이드에서 시초가 높게 떠서 출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전체의 분위기만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한 단계 레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염두에 좀 두실. 오늘 뭐 꼭 뭐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